네, 지금부터 우리와 상관없이의 감독님과 오늘 제일 많이 모이신 거예요? 아니면 이전에 이 정도 모이실 경우도 하셨어요? 제약이 많습니다. 많은 네 분의 배우분들이 함께 와 계십니다. 큰 박수로 그러면 뭐 제가 일일이 소개해드린 것도 좋겠지만 그 목소리도 직접 들으실 겸 감독님부터 이렇게 옆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배우분들마다 또 캐릭터가 여러 개인 경우들도 있어서 어떤 거 했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와 상관없이 연출한 유형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데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첫 영화인데 이렇게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궁금하셨던 거 그냥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편하게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활용역의 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에서 그 감독 역할을 맡은 최성원입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에서 PD 역했던 김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연 역과 정선의 여자친구요. 그리고 딸 역을 맡은 조소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연분이 너무 끝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좀 제가 실수해서 여기까지 와주시면은 편히들 앉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영화 같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정직한 영화 같다는 생각도 저는 보면서 했었거든요. 뭐 하고 싶으신 질문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간단히 한 가지씩 정도 좀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면 자연스럽게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마음을 준비하셨다가 자연스럽게 물어봐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1부와 2부로 나뉜 영화라고 확 보이긴 합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제가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1부를 찍고 나서 또 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1부를 찍다 보니까 그 영화는 뭐지에 대한 또 고민도 생기셔서 자연스럽게 또 2부 시나리오를 썼고, 또 배우분들께서 기다려 주셔가지고 같이 2부에서도 빠르게 촬영을 했다. 또 1부에서는 감독님이 거의 원맨쇼로 촬영도 하고 다 연출을 하고 거의 다 하셨는데 2부에서는 또 다른 촬영관님들 도와주시고 해서 또 약간 다른 분위기도 있었다. 저희 비슷하기도 하고 또 2부는 또 칼라로 찍었다고 또 듣기도 했었습니다. 1부는 흑백인데 2부는 칼라로 찍어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칼라가 또 너무 튀어서 다시 흑백으로 전환시켜서 이제 여러분 뜻이 오늘날의 버전이 됐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아무래도 1부와 2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9개월 동안 제일 많이 고민하셨던 게 뭘까? 왜냐하면 여기에 또 새로운 배우들을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꼭 그 얘기가 영화에 대한 얘기로만 가는 게 아니라 과연 활용은 도대체 무슨 사고를 당했는가가 1부에서 열심히 나오는데 2부에서는 또 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고민의 과정이라는 것이 저로서는 가장 궁금했었습니다. 일단은 찍게 됐던 그 당시가 제가 이제 20대 마지막이었는데 그때 상황이 되게 안 좋았어요. 되게 막막했고 어떻게 찍어야 될지 시간도 돈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어떻게든 장편 영화를 찍겠다는 이제 결심을 하고 한 6분 정도의 배우가 이제 연령대랑 성별이 다양하면은 장편 영화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충동적으로 이제 배우분들 구인 글을 올렸었는데요. 그 글을 보시고 되게 너무 좋은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좀 시간 가니까 배우분들이 책은 언제 주시냐고 여쭤보셔가지고 일부를 되게 빠르고 충동적으로 저는 다소 좀 무책임하게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글이 빨리 나왔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좀 생각을 했던 거는
논리라는 거 혹은 약속이라는 거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영화라는 게 좀 이렇게 작동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극영화처럼 우리가 감상하고 그 안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영화라는 하나의 뭐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빠르게 글을 쓰기 시작했고 썼던 방식은 제가 이제 그걸 쓰던 당시에 제가 매여있던 생각들, 고민들 혹은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정말 어떤 생각 없이 좀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다 쏟아내는 식으로 일부를 썼었고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막 쏟아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혹은 연결되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연결되지 않는 것들은 또 그것들끼리 모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가 세포 분열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일부를 다 쓰고 찍고 나서도 이게 하나의 완전한 장편으로 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일부를 찍어놓고 이제 제작비도 다 떨어지고 했으니까 좀 다시 제작비를 모으자 그러고 2부를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길어졌고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처음에는 일부에서 제가 벌려나간 것들, 쏟아냈던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뭔가를 더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일부를 찍고 난 직후에는.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사람이 지치니까 물리적 시간이 진짜 오래 지나면은 뭔가 이렇게 내 의지나 내 인위적인 뭐 노력으로 뭔가 이렇게 해보겠다는 게 좀 많이 휘발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을 때 오히려 9개월 시간 지나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걸 갖고 인공적으로 뭘 더 해볼 바에는 그냥 다 같이 안아보자, 다 같이 그냥 끌고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영화적으로 다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그 위험함을 좀 즐기려고 노력하면서 오히려 2부는 편하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1부랑 2부의 어떤 분위기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부는 제가 인위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통합시키려고 했다면 2부는 좀 편하게 놔준 그런 결의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공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일부에서는 그 골목길아니면 이제 화령이라는 인물이 있는 방들 중심인데 이분은 그래도 조금씩 더 많은 공간들이 변화하거나 어떤 관계성들이 시리어 밤에 감독을 만나는 장면도 있으니까요. 그런 기 때문에 약간 더 좀 풀리는 그런 느낌도 좀 받긴 했었거든요. 제가 9개월 동안 고민을 좀 길게 할 때 들었던 생각이 제가 1부를 찍을 때 내렸던 판단들, 선택들이 제 스스로 좀 의심이 가더라고요. 약간 질린다고 해야 될까? 제가 내리는 판단들에. 그래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는데 1부는 뭔가 좀 너무 제가 의미심장하게 찍어놓지 않았나 뭔가 모든 것들이 그 의미심장함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모르겠더라고요. 왜 의미심장하고 영화에서 의미심장함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좀 그런 거를 경계하려고 하면서 이거를 찍었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차이점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인터뷰에서 말씀 안 해주신 게 9개월 동안 제작비도 충당하셔야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가다는 뭘로 되는가요? 사실 이것도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9개월 동안 재원을 하셨나요? 촬영 일을 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사실 아까 이제 고민도 본인의 고민, 감독의 고민, 워낙 어떤 되게 자기 관리는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최성원 배우님이 또 궁금한 게 어떻게 감독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영준 감독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미국어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 꽤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영화를 하거나 뭐 작품을 할 때 다른 역할을 많이 하셨지만 감독 역할을 한다는 것도 남다른 부담이나 뭔가 또 서로의 대화도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어떠셨나요?
일단 제가 그 촬영을 1부 할 때는 특히나 더 그랬고 뭐 2부 때도 마찬가지고 이 건강이나 컨디션 자체가 되게 완벽하지가 않았고 특히 1부는 너무 힘든 약속은 할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촬영에 들어가는 그 몇 개월 사이에 무언가가 더 많이 안 좋아져서 감독님이 아마 저 캐릭터를 쓰시고 촬영하신 때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감독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에 대한 부담보다는 제가 하고 있는 말이나 대사들이 뭐 주로 어떤 그런 아픔이나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직업적인 감독, 역할에서 감독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어려움보다는 그 대사 말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이랑 대화를 나누실 때 감독님 이제 아픔이나 이제 주변에 이제 보셨던 분들이나 그런 거에 대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얻어서 대사나 이런 말들을 썼다라고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었고 그리고 2부 찍을 때 특히나 더 의미심장한 뭔가 영화의 마지막을 결말을 짓고 문을 닫는 그러한 포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이제 말과 그 상황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많았지 감독 직업 이거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아프셨다고 하니까 왜 이 영화에서 약간 유령처럼 나타나는 장면이 많았는지 저만 안 걷고 갑자기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애로사항이 좀 많으셨을 건데 감 중에 혼란이 나타나. 네, 꿈인 듯 꿈이 아닌 듯 이렇게 좀 이렇게 연출로 많이 메꿔주셔야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죄송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좀 하고 싶었어요. 함께 같이 하고 싶었고 처음 이제 미팅을 해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먹고 시간이 대화가 되게 길어졌어. 그래서 밥까지 먹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첫날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러면서 훨씬 저보다 어리시지만 생각의 깊이나 사고나 생각하는 게 너무 좀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배울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았고 이번에 인연을 놓치면 다시 또 인연을 쌓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서 좀 무리한 연기를 하게 됐었죠. 근데 보고 나니까 오늘 두 번째 전 보는 건데 그렇게 무리를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인연이 좀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도 공감하는 게 이 영화는 화면이 뭐 되게 명지하게 나오는 영화이긴 하지만 말에 대한 영화라는 생각을 좀 보면서 대단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화적 내용이라든가 어떤 뭐 전달하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각 배우님들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의 톤이라든가 음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같은 말씀 그런 것들도 화면을 되게 장하게 만들어주는데 그런 점에서 제 눈에 발군으로 들어온 건 김미숙 배우님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연극을 많이 하신 거로서는 알고는 있는데 그게 좀 나쁜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죠. 약간 쪼라는 게 이제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톤이 원래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 영화를 위해서 좀 더 그런 PD 캐릭터의 목소리를 좀 더 내보신 건지 뭐 등등 궁금해서 확 강렬하게 특히 원래 배치 순서가 시나리오상 김미숙 배우님이 먼저 나오신 게 맞는 거예요. 순서가 이게 나중에 뭐 다시 재배치도 할 수 있는 거여서 전쟁 따라서는 네. 그러셨다면 그렇게 했던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떠셨는지 목소리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그때 작업을 이제 했을 때 제가 이제 매체라고 영화 쪽 넘어오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막 시작했을 때 감독님을 만나 뵀었는데 저도 오늘 두 번째 보는데 오히려 제가 보면서 제가 평소 사용하지 않는 방식의 화술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쓰지 않는 그런 화술이었고 이거 찍을 때 제가 사실 별명이 걸어다니는 대본이라고 대본을 거의 연극 같은 경우는 받으면 남의 거 내고 하고 통째로 다 외우는 스타일 연습을 한 두 달 정도 하다 보면 전체를 다 외워서 남들이 까먹을 때 옆에서 잘 쳐주는 찍을 때 제가 대본이 백지화가 됐었어요. 굉장히 뭐랄까 내가 준비하고 생각했던 공간하고 전혀 다른 공간 그래서 그냥 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시간을 다시 달라고 해서 다시 찍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때 어떤 뭐 캐릭터를 생각한다거나 뭐 인물의 뭐 보이스 톤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공간, 새로운 나한테 부딪혀오는 공간에 그냥 툭 내던져지는 기분? 그래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두려워하면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감독님이 저한테 계속 상대배우 말을 안 듣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딴 매체에서한테 그걸 잘 듣는다고 늘 칭찬을 받았었는데 내가 왜 뭘 안 듣고 있지? 라는 생각에 굉장히 저 자신한테도 고민의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오히려 그 낯선 공간에 툭 던져졌던 그런 날 것 같은 것들이 좀 그래도 뭔가 신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보면서 제가 저는 되게 못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좀 부끄럽게 봤었는데 지금 다시 봐도 어떤 그때 막막했던 낯선 공간이나 시간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짜릿했다고 할까? 그런 게 다시 새록새록 되살아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설계를 제가 원래 가지고 왔던 걸 하나도 하지 못해가지고 네, 되게 낯선 그런 언어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저는 이제 초반에 전화 감독님하고 이제 대화하는 그 전화 장면에서 그 대사가 여러 번 다시 한번 들어보게 됐던 게 당신 수발들던 나한테 미안해서 잊지 말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처음에 약간 근데 하시면서도 이게 무슨 뜻이라고 되게 말이 묘하거든요. 이 대사가 또 어떠셨는지 그 대사를 내뱉어야 될 때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지금 솔직히 좀 오래돼서 100%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저 그때 카메라 앵글 밑에서 이렇게 약간 치마치듯이 잡아주셨어요. 그때 대사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를 준다기보다는 왜 카메라를 이렇게 잡으셨지? 그 느낌만 가지시고 약간 정말 힘드셔서 그런 거 아닐까? 계속 그때는 뭔가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정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카메라의 각도와 비슷한 기분으로 연기하자라는 생각으로 연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까 그 화술은 제가 별로 해보지 않았던 화술이어가지고 제가 보면서 되게 낯설었어요. 그래서 참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 게 첫장 모형이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전사를 많이 갖지 않았어요. 감독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저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힙업을 구상하고 하는 데처럼 전사가 어때서 역사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 말고 어떤 새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좋아하세요? 이런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때 뭔가 오히려 어떤 흐름의 변화? 만약에 보통 이렇게 찍는다면 이렇게 찍고 왜 이렇게 각도가 변했을까? 좀 다르게 다가오는 시간 변화? 이런 것들을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 밖에 떨어져서 보니까 훨씬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조소연 배우님은 워낙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뭐 배우이란이라는 역할도 하셔야 되고 애아이형 그리고 딸 역할도 하셔야 되고 또 나중에는 아들의 여자친구 역할도 해야 되고 그때 이름이 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래서 의외로 꽤 다양한 모습이 또 보이기도 해가지고 약간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전체 상영 기간 81분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영화에서 세 가지 캐릭터를 동시에 한다. 이게 하나의 느낌이었을까? 아니면 그때 뭔가 좀 다르게 뭔가 배우 입장에서 뭔가 더 주고 싶잖아요. 그때 뭔가 달라졌던 어떤 베리에이션 같은 거 어떠셨는지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새 역할을 맡게 될 거라는 거는 상상을 하지 못했었고요. 감독님도 모르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영이라는 역할을 일부에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9개월 후에 아들의 여자친구와 딸역 이렇게 시나리오를 받게 되었었는데 1부 때 연기할 때는 오히려 편했어요. 왜냐면 배우라는 직업이었고 그리고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넣어서 여배우를 연기하는 거야 이렇게 절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고요. 그냥 무의 상태로 아무것도 뭘 하지 말고 아무것도 뭘 넣지 말아주고 그냥 텍스트만 말해줬으면 좋겠어. 마치 그냥 전화번호를 읽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만 요구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거에 집중해서 했던 거. 근데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
하렘 배우한테 어떤 미안함, 죄의식을 느끼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감정 없이 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아니요, 감정이 없이 가라는 게 아니라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듯이 그 텍스트대로 이해하는 대로 나오는 그 반응들에 그걸 날 제안하고 내가 만들어와서 이런 반응들을 준비했으니까 이런 반응들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현장에서 주어지는 그 반응들과 만약에 상황이 더웠어요. 그럼 땀이 흐를 수도 있고 땀으로 닦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의 자연스러움과 그런 거를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네, 준비되지, 네, 뭔가 준비해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을 즐기고 연기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2부 때는 철저하게 그때는 자유로웠어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으셔가지고 엄마를 대할 때는 정말 딸로서 역할을 좀 다르게 분리하려고 했고요. 머리 스타일도 그래서 좀 묶어볼까? 여자친구 역할을 할 때는 머리 좀 묶으면서 좀 다른 느낌으로 가보자. 또 아니죠. 아니에요. 잠시만요. 2부 때 딸력을 할 때는 머리를 풀고 좀 나갔으면 정선이 여자친구 역할을 할 때는 좀 성격을 좀 다르게 제가 표현한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집으로 찾아와서 뭐 예, 밥을 씹어먹고. 그래서 그 세 개를 좀 다르게 연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말하면서 좀 꼬였네요. 아니, 워낙 꼬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주로 이제 연극을 많이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 정보가 다 100%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독립영화이자 되게 작은 규모의 이 영화인데 주인공 역할을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된 게 어떤 계기였을까라는 게 1차적으로 가장 궁금했습니다. 광고가 올라갔고요. 저도 계속 연극만 하다가 매체 연기를 시작하는 노력이 있어요. 그리고 신호비 짧게 올라갔지만 매력 있는 여배우 역이지 않을까? 호기심에 미팅을 하게 됐죠. 저 일부에서 어쨌든 배우의 침실처럼 방 안에서 주로 이제 공간과 연기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의상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눈길은 갔거든요. 근데 그건 전적으로 감독님의 선택이셨고 취향이셨는지 아니면 배우님이 어떤 또 의견을 내서 뭔가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의상도 아니, 그냥 감독님이 갖고 오신 것을 그냥 입었고요. 날씨가 상당히 더웠으니까 그나마 덜 더우라고 소리 없는 의상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연기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떤 움직임이 있이하는 연기와 달리 일부에서 보면 주로 다 침대에 거의 기대 상태로 어떤 대화를 한다든가 어떤 액션을 하는 건 분명히 어떤 좀 답답함이나 제약이나 뭔가 좀 더 여러 가지 조금 힘든 게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얼핏 들긴 하거든요. 어떠셨나요? 일단은 우리가 일부에서 통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엄청 뜨거웠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주르륵 뜨고 우리 문각 감독이 사우드를 다 죽여야 되니까 거기가 서울대학병원 옆에 저기였거든요. 사이렌 소리 울리면은 그냥 보시는 것처럼 롱테이크였는데 주변 사운드를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상황에 연기를 했어서 사실 주변 사운드 하나만 틀어도 그냥 스톱하고 다시 찍었거든요. 처음부터 제가 앉아서 행동에 제약을 오는 것보다 주변의 사운드와 더위와 싸우는 게 훨씬 더 어려웠고 저희가 많이 티는 안 나지만 흑백이라서 참 다행인 장면입니다. 칼라스 뭔가 튀어나올 법한 튀어나오죠. 나옵니다. 아마도
저희가 막 얼음팩을 이영 배우도 그렇고 무릎에 저는 등머리에 다리에 다 끼고 저는 그게 여름에 찍으신 거였어요? 7월 근데 이영배님은 제가 어떻게 흑백으로 보기에 스타킹을 신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니었나요? 어제 왼발이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게 사운드가 주변 소음 때문이나 소리 때문에 제약이 있었으면 정말 툭툭 끊기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이거 거의 롱테이크 장면인데 제일 많이 간 테이크는 몇 번씩이나 제일 짜증나게 이렇게까지 많이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감독도. 테이크가 많이 가는 건 없었어요. 거의 우리 처음에 선배님 만나는 게 첫 씬이었거든요. 그 씬 초반에 좀 말고는 그 주변에 소음 빼고 배우들끼리 만나서 리허설 한두 번 가고 테이크는 많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그 말씀 주시니까 그 김희수 배우님하고 중간에 약간 침묵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뭐 근데 이제 원래 시나리오상에 저 있다라고는 다른 인터뷰에서 보긴 했었는데 물론 연극에서도 뭐 베케트 같은 사람들의 연극 대본에서는 뭐 사인 혹은 침묵 뭐 이런 지문들이 있긴 한데 영화에서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긴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극 때문에 그냥 익숙하셨는지 아니면 그런 장면들 때 약간의 그 어떤 적막한 공기가 흐르는데 그 두 배우님의 어떤 얼굴로 이미지로 좀 버텨야 될 거 화면 안에서 그때 느낌들은 어떠셨는지 사실 보면서 좀 궁금했었습니다. 어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연극에서 제가 그런 걸 해봤었나 싶은데 해보기도 했었겠죠. 근데 그게 자주 있었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색한 건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서로 다른 에너지가 나왔던 것 같아요. 되게 하면서도 저도 되게 묘한 감정이 들어서 좋았거든요. 오히려. 근데 저만 질문하면 안 되니까 저는 많이 제가 읽어드리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화 전반적인 그 캐릭터 구조라든가 이 영화의 어떤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저희의 대화를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도 좋고 감독님도 좋으니까 처음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준비 마이크가 네. 무선으로 여기. 네. 네. 하나 썼어요. 네, 질문하시는 네, 이 앞에. 우선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영화가 일반적인 좀 극영화처럼 보이다가 좀 혼란스러워지는 지점이라고 할까요? 그 지점이 그 극초반에 배우가 감독이 병문안 와서 이야기할 때 마지막에 감독의 얼굴이 아주 가까이 확대해서 나오는 그 장면부터 좀 일반적인 극영화에서 벗어나고 좀 혼란스러워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도 어떻게 보면은 클로즈업이잖아요. 똑같이 또 사람의 얼굴을 가까이서도 주는. 제가 기억하기에 편지 같은 사람이 가까이 잡히는 경우는 있었어도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장면은 그 1부에서의 그 감독 얼굴이나 2부에서의 그 주인공의 얼굴 가까이서 잡는 이 두 개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수미상관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서 이 장면을 이렇게 찍으실 때 뭔가 연출 의도 같은 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우님들께도 약간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은 사실 저도 단편을 감독했었는데 10분도 안 되는 아주 단순한 끊겼네? 네. 10분도 안 되는 단순한 영화였는데도 배우님들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거든요. 시나리오도 보시고. 근데 이런 장편에 이런 영화라면은 얼마나 많은 생각과 이야기를 나눴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우님들이 이 시나리오도 처음 접하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먼저 클로즈업부터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이 마이크 끊어진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그게 지금 자리가 좀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 거 잠깐만 주시겠어요? 제 것도 끊어지시는 빠지거나 나간 것 같아요.
K입니다. 잠시만. 혹시 한번 목소리 크게 가는 거니까 네. 영화를 찍을 때 뭐 두 가지 방식으로 항상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계속 보여주거나 아니면 쪼개서 보여주거나 이 방법 두 개를 항상 저도 고민하는 것 같은데 뭔가를 계속 오랫동안 보여주고 있으면 또 거기서 빠져나가고 싶은 충동도 드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보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이게 두 방법 사이에서 계속 어떤 긴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두 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길게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계속 쪼개 나갈 것인지. 근데 그때 찍을 때 이제 그런 고민 한참 하고 있을 때여서 그리고 그 장면에서 되게 팽팽하게 뭔가 오래 계속 응시해야 되니까 그때 좀 빠져나가고 싶다는 충동 같은 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이영 캐릭터 나온 조소연 배우님이 홍상수감독의 도망친 여자에 나오시기도 했었지만 이 영화도 이제 외국에서도 홍상수감독 영화 연상된다는 얘기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별로 연상되지는 않았고요. 그보다는 좀 전에 주셨던 저 클로즈업 장면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안토니오니 영화가 생각이 더 많이 나거나 아니면 키에스로스키의 베로니카의 두 개의 삶 같은 영화들이 더 많이 떠오르기도 했었거든요. 약간 정지된 클로즈업의 어떤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은 흑백 화면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홍 감독님도 흑백 화면을 잘 쓰시지만 그래서 그런 영화들에 대한 어떤 인상들이 혹시 뭐 좋아하시는지부터 약간 살짝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곁들여서 같이 질문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키슬롭스키나 안토니오니 영화는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몇 명 없거든요. 싫어하는 영화가 더 많은데 이제 제가 학생 때 되게 좋아했던 감독들은 분유회라는 마이클 스노우 이초명 형 되게 좋아했다. 마이클 스노우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파장이라는 영화로 유명한. 네. 그 배우님들한테 아까 질문 주신 것 따르면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한 것들인데 어쨌든 저희가 다른 인터뷰에서 보니까 9개월 후에 찍으면서 이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야 하면서 배우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걸 감독님이 봤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당시에 그 닥터 스트레인지 멀티버스가 개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 아니야? 하면서 얘기를 나누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편히들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다 같이 만나서 미팅을 한 번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배우들끼리 일부를 찍기 전에는 한 번도 서로 만나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감독님하고는 따로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싶은 건지 저도 너무 궁금했고 막연했고 근데 계속 배우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 역할에 대한 분석이나 역할에 대한 이미지를 따로 준비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본을 정말 그냥 활자로 외우는 데 집중했거든요. 현장에 가서 리허설 때 오히려 만나서 그냥 그 상황만으로 가져갔지 배우들끼리 어떤 그 롱테이트를 가기 위한 어떤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2부 받으시고 나서는 9개월 만에 받고 나서는 이게 이렇게 끝나는 얘기야 라는 그런 뭐 궁금증? 어떤 것에 대한 논의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또다시 만나서 찍어야 되니까 어떠셨는지? 무한 신뢰로 배우들끼리 서로 상황 얘기를 하고 지금 연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서로 나누지 않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작업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도 정말 어떻게 이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까 확신 없이 찍었다? 그러나 감독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있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혜수 배우님이 또 다른 버전으로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어떠셨는지 2부를 받아보셨을 때 2부를 받았을 때는 우선 기뻤고요. 그래도 9개월 만에 또 연락이 와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구나. 열심히 또
노가다를 하셨나 보다. 제가 그 말을 하셨구나. 이게 제일 기뻤고 계속 약간 중복되는 얘기이긴 한데 저희는 늘 어떤 영화도 그렇고 오디션도 준비하거나 어떤 작품에 들어가서 이제 미리 대본을 받고 그걸 약간 그 배역화, 인물과 내가 만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대하지, 변화해야지 이런 거에 있다면서는 그냥 내 몸 어딘가 구석구석 그 인물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평상시에 그냥 길을 걷다가도 문득 내가 그 배역을 지금 읽고 있지. 커피를 마시다가 내가 지금 그 배역을 읽고 있어. 이런 생각들을 늘 하면서 그냥 어딘가 내 몸 안에 스며들겠지? 스며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데 감독님이 이제 처음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변화하거나 혹은 뭐 이상한 얘기가 툭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하세요. 그런 거에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약간 호기심이 많은 편이어서 약간 뭐 대본을 뭐 오늘 지금 찍어야 되는데 뭐 5분 전에 준다거나 이런 게 별로 불편하지 않거든요. 왜 바꿨어? 색깔이 바뀌었지? 뭐 이런 편이어가지고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근데 솔직히 늘 어떤 서사가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근데 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2부를 딱 받았을 때도 근데 왜 이 아들, 딸이 자꾸 왔다 갔다 하나요? 왜 그러셨나요? 라고 묻지 못했습니다. 네, 그냥 찍어보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 이런 생각으로 봤는데도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세계관이 조금 더 저 땡땡이란 눈 안에 대체 뭐가 들었는지 조금 더 궁금해지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 되게 보면서 또 좋았던 게 아까 저희 침묵의 시간에 대해서 저희는 왜 저희 나라는 약간 뻘쭘해하잖아요. 침묵하다가 이제 말이 툭 끊기면 근데 어느 나라든지 천사같이 나갔다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오늘 화면을 보니까 그 침묵의 시간이 특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어떤 우리가 말할 때는 그냥 굳이 말이 전달하는 것보다 말과 말 사이의 어떤 가족을 이런 것들이 더 강한 전달력을 갖거나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영화를 보면서 저 사이사이에 공간이 참 좋구나. 뭔가 저 사이에 관객들이 편하게 개입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뭘 말하고 싶지? 무슨 내용이야? 이러다가 침묵의 시간에 딱 보면 뭐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장성희 네, 영화 일단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제가 좀 영화를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거 그리고 인상을 제일 강하게 받았던 게 뭐냐면은 이 영화에서 전반적으로 이 흑백의 이런 뭐 심도라고 해야 되나? 콘트라스트 이런 게 굉장히 진하다고 느꼈어요. 다른 흑백으로 촬영한 뭐 그런 영화들에 비해서 이 영화가 유독 그런 대비가 강하게 드러나는 편인데 혹시 이런 흑백의 대비를 의도적으로 강하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런 거를 연출하기 위해서 촬영 때 고려했던 점 혹은 사용했던 촬영단 편집 기법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영상 매체들이 대부분 좀 밝게 찍은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것보다. 이제 그 전부터 영화를 그냥 혼자 공부할 때부터 좀 너무 밝거나 시각적인 정보가 너무 많으면 저는 그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적 정보가 너무 많이 보이고 너무 밝게 되면은 우리가 자꾸 우리 내면으로 못 들어가고 자꾸 외부로 빨려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방해받는다고 해야 되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할 때 찍었어서 그렇게 찍었던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그냥 조명 운용하기 되게 힘든 환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햇빛 같은 거 타이밍 잘 보고 아니면
어디 야외 밤에 찍을 때는 그냥 너무 위험할 정도는 아니게 그 화면이 완전히 깨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정도로 판단하면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 저도 깊이 공감되는 게 화면이 너무 화려하면은 저희 시선을 빼앗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물이나 어떤 영화의 화면 내면 속으로 들어갈 생각들을 안 하죠. 왜냐면 화려하니까 앞에 볼 게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그걸 덜어냈다. 약간 덧셈의 영화라는 느낌보다는 좀 뺄셈에 가까운 느낌의 영화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대략 말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역시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까 배우분들이 말씀하신 걸 듣고 추가적인 질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영화인 것 같고 아직도 무슨 영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대사를 두 분이 치시면서 약간의 그 정적의 순간들이 나오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감독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논리적이지 않은 영화라는 표현을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논리적이지 않는 영화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셨는데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게 의도가 들어가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만약에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두 사람, 두 배우가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말이 없는 대화가 끊어진 순간이 그 배우분마다 약간 시간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미묘한 차이이기도 하지만은 이건 의도가 개입이 돼 있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봤던 게 맞다라고 하면은 논리적이거나 감정만을 표현하려고 했던 영화에 이런 의도를 개입한 목적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 두 번째 좀 본질적이긴 한데 왜 영화를 만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 너무 섹 질문인데 근데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의도적이지 않다라는 건 이퀄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많은 영화들이 이미 보여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감독님의 답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하는 생각은 아마 두 가지 질문에 다 합친 답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논리가 필요하죠. 우리는 논리를 통해서 뭔가 전달되고 인식이 되니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논리라는 게 가끔은 좀 과용되거나 남용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가 계속 안심하기 위해서,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좀 덧칠된 논리들 혹은 남용되고 있는 논리들을 조금 지우고 싶고 부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논리라는 게 완전히 그걸 정면으로 지워버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정말 무가 되는데 그렇게 좀 오버된 논리들을 지워내기 위해서 또 다른 논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영화에서 보셨던 어떤 혼란스러움이나 어떤 이상한 식의 조립 같은 게 아마 제 개인적인 그런 논리들에 대한 저항이 아닌가 싶고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영화를 왜 만드는가? 이게 같은 답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개입해서 말씀드린 뺄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영화를 만드는 논리가 됐었거든요.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면서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자유롭게 좀 더 상상하거나 관객에게 개입하게 만든다는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혼란을 느끼실 수 있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표준적인 것보다 좀 덜하니까요. 그런 차원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계시. 안녕하세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까 홍 감독 영화 말씀하셔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홍 감독 영화를 보면서는 조금 더 이 기억의 파편 같은 것을 가지고 조금 더 한 사람의 인상적인 것들을 조금씩
오려붙이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식의 발화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강화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장면으로 오려붙여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강하게 말하는 발명가적 성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는 보면서 조금 더 차분함이 느껴진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모로 뭔가 내가 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다. 나는 어떤 선명함보다는 조금 더 그 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기억이라고 하는 어떤 방식으로는 조금 왜곡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는 약간 주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표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관객들을 통해서 관객들이 어떤 방식으로 읽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재감각을 하고 그리고 다시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과정들을 영화를 만드시는 감독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영화가 홍 감독님의 영화랑은 또 다른 방식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서사적인 개연성이라고 하는 뭔가 좀 약간 그런 사실주의적인 맥락에서는 좀 잘 논리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솔직함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영화를 시작할 때 어떤 시점이 지나간 뒤에 이제 사고 시점이 지나가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 배우분들을 보면서 그 장면이라고 하는 거 뭔가 되게 얘기되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좀 살짝 개입을 할게요. 지금 홍 감독님하고 감독님 영화를 비교하는 논문 평론을 발표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기 질문을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끝났고 네. 이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질문 주십시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상위 질문 주세요. 네, 조금 더 그 기억의 솔직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냥 조금 더 솔직한 질문을 하고 싶어서요. 뭔가 영화를 만들 때 영감을 받는 것이 조금 더 서사적인 텍스트보다는 조금 다른 약간 신체 감각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들었는데 그런 매체들이 어디서 나오는 어떤 영감을 받으시는지 그런 얘기를 그냥 좀 듣고 싶고요.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까 마이클 스노우 파장 말씀하신 게 그게 그런 영화이긴 하거든요. 네, 감독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철저하거나 치밀하게 뭘 준비해서 뭘 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영화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그냥 영화 좋아하고 볼 때부터 좀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영화, 많이 노출되는 영화가 갖는 어떤 작동되는 틀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영화 매체 자체에 좀 답답함을 오랫동안 느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식으로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도착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작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 자신도 영화를 어떤 서사나 뭔가가 이렇게 전달되는 어떤 틀로서 본 게 아니라 더 다양한 움직임의 방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체 감각적이거나 그렇게 다른 우리가 좀 봐왔던 효과는 다른 효과로 번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또 그런 식의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또 느끼신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어요? 네, 그냥 조금 더 약간 제가 중간에 했던 건 너무 길어질까봐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얘기를 했던 거고요. 편히 물어보셔도 돼요. 편히 더 생각나신 거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냥 무슨 책 뭐 읽으시는지 무슨 영감을 책 좀 추천해 주시고요. 바로 추천해 주세요. 당신은 그책 3권 있었던 거를 같이 그것도 같이 그렇죠. 책 가리지 않고 다 보는데 소설은 요즘 별로 안 보는 것 같고 시 아니면 뭐 인터뷰, 에세이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혹시 추천해 주고 싶은 거? 시 뭐 좋아하시나요? 좀 문창만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예이츠 많죠. EH의 타워라는 시리즈는 진짜 좋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저쪽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저도 두 분께 질문인데요. 일단 소영 배우님은 그 편지 낭독을 2번 하시잖아요. 그게 아마 내용도 좀 바뀐 것 같고 톤도 좀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조절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보고 싶었던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촬영장에 제가 첫 촬영을 갔을 때 촬영을 하기도 전에 그거를 먼저 읽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저의 처음 녹음이었고 촬영이었던 것 같은데 편지를 읽을 때 감독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앉으셔서 처음에는 그냥 읽어주세요라고 이역을 준비해 오신 대로 아니면 그냥 읽고 싶으신 대로 그걸 읽어주세요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읽었고 그 다음에는 감독님이 계속 요구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읽어주세요. 그래서 느낌이나 뭐 여기서 끊으려고 하거나 그런 걸 다 빼고 그냥 건조하게 그렇게 읽어달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읽고 녹음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활용이라는 이름이 감독님 전쟁에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좋아하시는 이름으로 선택하는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일부 장소가 병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환자복이 아니라 일상복 입으셨고 수술하신 분이 있고 라인도 안 꽂고 있고 붕대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죽었는데 죽는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 유령적인 소리인데 그런 미술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답변. 화령이라는 이름. 그 이름 어릴 때 알던 친구 이름인데 제 이름 짓는 거 되게 힘들어서 병실에 거기가 가정집이었는데 저는 그게 뭐 입원한 걸 그려야 되겠다 생각 안 했고 그냥 태어난 언제쯤이라 보시겠지 했는데 대부분 그거 되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저는 조현지 배우님이 오히려 화령이라는 이름 받았을 때 이게 흔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일상적으로 쓰니까. 그래서 약간 좀 뭔가 낯선 느낌이나 그런 거 없었을까 오히려 궁금했었거든요. 제 대학 준비 중에 자령이 있어가지고 자령과 화령 너무 다르지 않나요? 이름에 대한 부담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감독님 단편 영화들에 다 화령 나오는 건 알고는 계시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독님과 화령의 사이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여담이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계신 분. 네.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그 영화 중간중간에 갑자기 막 까매져가지고 왜 까매졌는지 막 대화밖에 안 나오는데 그 계속 듣다 보니까 뭐 대화에 집중해달라는 뜻인가? 뭐 했는데 집중하다 보는데 진짜 별 내용이 아니고 되게 중요한 거. 일상적인 얘기여서 왜 갑자기 까매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소연 배우님이 이제 찍으신 장면인 거잖아요. 근데 전 궁금한 게 그걸 거기서 조명 꺼버리는 건지 아니면 원래는 켜놓은 건데 나중에 화면 처리로 이 검게 만들었던 건지가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게 원래 방에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해가 지고 또 상황이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방에서 찍게 됐는데 정말 저는 사실 불을 켜고 이렇게 대화를 그 장면이 약간 저희 답답함을 푸는 장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고 저도 그 대사를 하면서 소희는 그런 화들이 풀리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얼굴을 보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정말 코드를 꺾고 불을 끄셨어요. 그래서 더 연기할 때도 이 소리에 정말 의지해서 더 집중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많고 뭐가 많이 보이면 되게 이렇게 안으로 잘 못 들어간다는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두 가지 층위에서 동시에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저희 그냥 살면서 깜깜해졌을 때는 저희 안의 목소리를 저희가 듣겠죠. 근데 이제 영화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그걸 밖에서 또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느낄지가 궁금했고 또 그 장면에서 두 분에게 또 그런 체험을 시키고 싶기도 했어요. 두 분 다 어둠 속에서 좀 더 연기라는 게 사실 계속 바깥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계속 외부와 외부가 나누는 과정이니까 두 분 다 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그렇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대사에 별 내용 없었단 말 죄송하다. 아니, 그게 가끔은 의도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저도 중요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별 의미 없는 말들의 주먹해라 뭐 이런 그 사실 어둠 속에서 말을 계속 던진 건 최성훈 배우님이 이 영화에서 제일 각 아닙니까? 네? 어둠 속에서 말 많이 한 거는 최 배우님이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사실은 그쵸 이게 아까 뭐 아프신 컨디션도 말씀을 주셨지만 어둠의 대사를 어쨌든 그 조현진 배우님한테도 환영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많아가지고 그런 거 장면 찍을 때 아까 이제 목소리 말에 대해서 이 영화를 되게 크게 느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떻게 더 주목하려고 좀 노력을 했을까? 사실은 이미지가 아니라 말에 주목했을 때 배우로서 뭘 더 전달해 보려고 했을까라는 것도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사실 좀 궁금했었거든요. 곁들여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간추려보자면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아니라 말에 어떻게 더 집중하려고 애를 썼는지를 질문을 주신 거죠. 일단 마지막 장면 어둠 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 반 정도 서울 숲이었고요. 이제 거의 체력이나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었고 근데 그 지역 어르신들은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시더라고요. 소리가 계속해서 끊겨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경험은 서로가 서로한테 엄청나게 의지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번에 또 끊기면 언제 이게 또 해가 떠오를 거고 오늘 안에 우리 무조건 촬영을 끝내야 하고 네, 초인적인 이제 집중력이 발휘되니까 이제 이번에 무조건 끝내야 되는 어떤 그런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더 집중했었던 게 느껴졌던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신기하게도 이제 더 이상 한 몇 테이크, 2테이크 더 하기는 어렵겠다. 왜냐면 이제 강아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숲에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려는 찰나에 저도 그렇고 선배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촬영 감독님도 그렇고 뭔가 힘이 하나 이렇게 모아지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랬었고, 그리고 제 기억에는 일부의 저희 침실에서 장면이 제 기억에는 테이크를 꽤나 많이 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또 선배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낮부터 완전 거의 12시간 넘게 한 공간에 누 혼자서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때도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에너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끝내는다는 어떤 그런 절박함이 좀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저는 제가 아픈 상태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글이 저 진짜 다 너무 다 이해가 됐거든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다 이해가 됐고, 그러면서도 느낀 게 이제 소비하고 소모하는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의 그때 당시의 컨디션과 그때 당시의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 영화든 공연이든 드라마든. 그래서 저는 일부만 받았을 때는 진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갔었기 때문에 구현해내는 데 있어서 뭘 더 신경 써야지보다는 이 말을 정말 잘 뱉어야지라는 걸 생각했고, 리딩 때도 감독님이 요구하시는 거나 원하시는 게 너무나도 확고했어요. 네, 너무나도 확고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던 게 기억나요. 아, 완벽하게 연기를 절대 못해낼 것 같다. 감독님이 요구사항이 워낙 확실하고 딱 확고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대로만 했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나 모든 게 다 떨어진 상태였는데 어쨌든 빨리 끝내기 위해서 나머지 걸 다 끌어올려가지고 거의 이걸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제발 어르신들 제발 인사 안 해주세요. 강아지 안 씻었으면 좋겠고 애 안 떴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다 질문들을 봐주신 것 같아서 사실 꼭 하나 하고 싶었던 질문이 편집 배우님한테였는데, 이게 일부에 보면 골목 장면들이 전 되게 많이 인기를 받거든요. 이 영화 골목에 대한 영화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거의 다 다른 분들이 움직이신다면 2부의 영화 속의 어떤 장면들이라고 유출되는 그런 장면들에서는 편집 배우분들이 골목에 계속 움직이시는 게 보여가지고 이게 이런 식의 또 대꾸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 공간에서 움직이실 때 저 일부에서 되게 침대에 누워있는 거 거의 봤었으니까 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배우님은 어떠셨는지가 사실 되게 궁금했었어요. 일단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일부의 활용은 아마 제 몸에 많이 남아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 일부를 하는 동안에 정말 짧지만 진하게 활용이 저한테 와 있었던 것 같아요. 2부의 활용을 위해서 감독님하고 어떤 얘기도 오히려 더 안 했거든요. 1부 때는 오히려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2부 때는 오히려 다른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마지막 그 클로즈업 장면도 그렇고 걸어가는 장면도 그냥 선배님 지나가 주세요. 그리고 저기 좀 봐주세요라는 말밖에 안 나눴는데 아마도 일부에서 쌓여 있었던 활용이 순간순간 감독님하고 같이 만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알고 한 건 아닌데 서로 그런 합을 보자고 해서 하는 장면이 아닌데도 그렇게 나온 거 보고 저희들끼리 따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적 자리에서 참 신기하게 이런 장면이 나왔다. 저는 감사한 일이다. 아마도 그 활용이 그러니까 감독님이 원했던 활용을 본인이 어떻게 화면에 담고 싶은 게 워낙 뚜렷하니까 그런 장면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2부 이제 마지막에 영화 마지막에서 그러면 움직이시다가 이쪽 돌아와 주세요. 카메라 이쪽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게 줌이죠. 트랩인가요? 땡긴 게? 다가가는 게? 그게 이제 편집할 때 나중에 디지털로. 네. 그때는 어떠셨어요? 문 마지막에 가다가 오고 약간 응시를 하고 어떤 정신의 시간처럼 있어야 되는 그 순간들이었어요. 제가 영화를 다시 보니까 오늘 다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보라고 해서 봤는데 어떤 이걸 이렇게 해야지 해서 한 건 아닌데 일부의 활용이 온 것 같아요. 내가 일부의 활용으로 갔다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짧게 하나만. 네네, 여쭤봐 주시죠. 네, 마지막 질문 네, 하겠습니다. 감독님이 시놉시스를 작성을 하시는 편이지 한다면은 어느 정도 분량으로 하는지. 영화 찍기 전에 시놉시스. 열 줄 이내로 쓰는 것 같아요. A4 용지 한 반년반 정도 그 정도로 쓰고 있어요. 대본을 꼼꼼히 쓰시는 편이세요? 뭐 배우들의 동작이나 어떤 방향이나 뭐 이런 것도 디렉팅 시나리오 보통 들어가시는 편인가 아니면 콘티도 작성을 하시는지 뭐 이것도 편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콘티는 안 보이고요. 몸짓이나 그때 어떤 아주 좀 분위기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질문에 같이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좀 심플하신 편이시겠네요. 제가 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감독님 아까 제가 여쭤봤거든요. 혹시 다음 작품 빨리 안 찍으시냐고 그랬더니 이 영화 이제 배급을 해주시고 있는 필름 다빈치가 지금 논의를 하고 준비 중이시라고 해서 너무 좋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감독님부터 또 바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 일정이나 마무리 인사를 동시에 같이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더운데 이렇게 와주시고 재밌는 이야기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첫 영화도 처음 인사드리는 거니까 더 저도 좀 각별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작업하고 싶고 그걸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가 그 얘기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어려운 영화를 최근에 이렇게 어려운 영화를 처음인 것 같고 그러시겠지만 저도 베를린 영화 가서야 제가 이거 영화를 처음 봤어요. 완성본을. 저도 처음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제 영화인데도 대본을 그렇게 봤는데도 저도 그랬으니까 혹시나 저 궁금하시고 도대체 이 얘기를 왜 말했을까? 우리가 이 말의 영화를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한 번 더 봐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하동으로 한 번 더 봐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이런 시간이 뭔가 새로운 거를 많이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고 감독님이 이제 한 번 보지 말고 한 세 번쯤 봐야 뭔가 어렵다하구나 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고 좀 붙이자면 감독님 영화 작업을 하면서 배우로서 내가 연기를 어떻게 해야지 하고 고민하는 부분하고 굉장히 닮는 부분이 있어요. 뭐 만들고 이 캐릭터를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거 이전에 어떤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전에 그냥 어떤 그냥 이렇게 있는 어떤 한 개가 사람이가 이렇다는 게 어떤 하나랑 만날 때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응석을 하던가 아니면 정말 불을 끄다던가 했을 때 뭔가 다른 것이 다가오는 이런 것들에서 가장 원초적인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신 게 아닌가. 또 배우로서도 그렇지 그걸 해나가야지. 우리 너무 장식적이었어. 요즘 뭐 CG도 많고 하기 때문에 주먹질 왜 그만 날려 막 다 날아가고 막 이러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누구한테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작게 손짓을 했을 때 떨리는 울림? 뭐 이런 것들을 잊고 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또 많이 배워가는 감독님. 네. 우리 감독님의 저는 가끔 이 떼글떼글한 거 안에 뭐가 있을까. 오늘도 궁금해지고 그 안에 과연 얼마나 그 원초적이고 가장 처음이었을 것 같은 그런 세계가 숨어있을지 이렇게 생각해서 다음 작업도 기대하고 여러분도 3번 이상 봐주세요. 너무 보러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영화를 베를린에서 처음 봤고 지금 4번 봤어요. 4번 봤는데 정말 거기에 있는 감독의 대사처럼
안 보이던 것들이 좀 선명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자꾸 선명해지는 그런 것들을 계속 보시다 보면 느낄 수 있거든요. 이 대사가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오늘 내가 보고 다음에 또 내가 봤을 때는 그 대사가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제가 영화를 계속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기한 경험들을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좋은 영화예요. 좋은 영화. 여기가 이게 진짜 대사로 이루어져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이 대사가 주는 이 시나리오가 주는 힘이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관람하러 와주셔서 제가 말하는 그 부분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끝나고 여기서 앞에서 사인하는 거 이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잠깐 또 기다려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영화 보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궁금증도 있고 또 오늘 많은 부분들을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안 나왔던 대화적 주제이기도 한데 이 영화라는 것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혹은 두 세계들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 사실 이건 모함에 대한 거라기보단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눴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받아들이신 건 또 다 각자 마음대로 받아들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 보호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영화가 사실은 그것을 건드린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감독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배우님들이 거기에 기꺼이 또 동참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다섯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